자, 신형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제일 중요한 거? 프록셀! 바로 이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랑 윤서입니다. 신형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나 현대기아 나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전에 산타페 때도 그러더니 하이브리드가 메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신차 출시하면서 그냥 하이브리드 좀 먼저 내놔요. 그리고 아니면 2.5 터보를 그냥 이제 뭐 팔지 말든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거든 저는. 그리고 그렇다는 말은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2.5 터보보다 하이브리드 사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린다 라는 얘기가 될 텐데, 오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정말 진심으로 구매를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미 올라간 테크데이 때 영상, 그 영상도 같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을 드리고요. 자, 일단 운전하면서의 느낌,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가속력이에요. 자,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살짝 좀 이제 언덕길이긴 한데, 이번에는 그냥 에코 모드에 놓고 가속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환경에서는 그냥 보통 우리가 에코 모드를 놓고 다니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하게 될 일이 더 많을 테니까, 에코 모드로 놓고 한번 쭉 밟아 보겠습니다. 살짝 언덕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프록셀 1단에서 50, 자, 2단 3단에서 120.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에코 모드에서 그냥 언덕길인데 120까지 속도를 올리는데 요 정도 느낌이에요. 정지 상태에서의 가속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한 70 정도 속도에서 제가속 시에 한 100km 정도까지 제가속 시에 얼마나 걸리냐? 프록셀 그냥 요런 느낌. 자,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하면서의 느낌을 그냥 좀 한마디로 쉽게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 본다면, GV80 있죠, 일렉트릭 슈퍼차저가 들어간 모델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3.5 터보 걔 AWD 모델 있죠, 걔랑 체감상 출력이 비슷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 체감상이라는 말을 붙인 건데요, 만약에 GV80 3.5 터보와 지금 얘를 정말 딱 세워놓고 제로백을 재고 수치적인 것들로 제가속할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잰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GV80이 더 빠를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여기에 왜 체감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얘는 지금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이에요. GV80 같은 경우에는 3.5 터보, 300마력, 400마력 출력 높은 거 알겠어. 그런데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 구간은 어디야? 처음 악셀을 딱 밟았을 때 차가 얼마나 빠르게 움찔해주느냐. 내가 악셀을 발을 댔을 때 차가 꿈틀이라도 해서 옆으로 코를 집어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고, 처음 딱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맨 앞줄에서 악셀 페달을 딱 밟았을 때도 차가 일단 움찔하고 출발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차가 잘 나가는 거는, 그 두 개는 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출력이 낮더라도 전기차를 타면 차가 경쾌하다고 느끼고 답답함이 없고 차가 잘 나간다라고 느끼는 게, 그게 최종적으로 제로 100, 제로 200이 빨라서가 아니라 리스폰스가 좋아서 그런 거거든. 자,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얘는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뭐 GV80 3.5 터보가 최종적으로 제로 100까지 걸리는 시간을 딱 쟀을 때는 더 빠를 수 있을지언정, 얘가 처음에 악셀을 딱 됐을 때 처음 그 반응해주는 그 모먼트가 굉장히 리스폰스가 좋다 보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운전자들이 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이 차량의 가속 성능, 이 차량이 이제 하이브리드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2.2톤이나 되는 엄청 뚱뚱이기는 하지만 출력에 대한 답답함을 소비자들이 이제 저는 느낄 일이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항상 말씀을 드려왔지만, 그 현대기아에서 원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투싼까지가 대응할 수 있는 마지노선의 무게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막 1.6톤? 한 1.6톤까지. 왜냐면은 그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투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그 엔진이 개입될 때 이질감이나 그런 리스폰스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완벽하다, 이거 완벽한 하이브리드다, 뭔가 딱 제 옷을 딱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게 났었다라고 하면은 소렌토까지도 그래.
조금 이제 타다 보면은 좀 이제 엔진 클러치가 살짝 좀 느리게 붙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엔진 개입될 때 살짝 이질감이 있는데, 혹은 뭐 100km 이상에서의 제가속 상황에 좀 힘이 딸리나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진짜 이제 뭐 본격적으로 산타페부터는 진짜 확 무거워진 느낌이 났고, 카니발은 진짜 저는 그 카니발의 1.6 터보는 저는 진짜 좀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의 원래 주력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었던 그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잘 만들었고 효율도 좋고 다 너무 좋은데, 사실 효율 하나만 놓고 우리가 5천만 원짜리 차,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드디어 현대기아도 하이브리드지만 그냥 연료 효율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숙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초반에 차가 출발할 때 리스폰스 그리고 가속 성능까지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제 드디어 출시가 됐다. 저는 요 정도로 좀 딱 사실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 제가 테크레이 영상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번에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의 배기량, 엔진 자체의 출력만 올라간 게 아니라 모터도 훨씬 더 출력적으로 적극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터 자체의 출력이 삥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시스템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쉽습니다. 넘기지 말고 조금만 들어주세요. 기존 시스템은 엔진이 있고 엔진 클러치가 있고 모터가 있고 미션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엔진이랑 모터가 있고 이 두 개가 클러치가 붙으면 그게 미션으로 전달돼 가지고 요 두 개 힘이 합해져 가지고 바퀴까지 출력이 전달되던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기존 시스템에도 사실은 모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P0 모터라고 해서 엔진과 미션 사이에 들어가는 모터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내연기관, 고전적인 내연기관 엔진들은 여러분 그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발전기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그걸 P0 모터로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였냐, 단지 엔진의 시동을 확 걸어주고 아주 조금의 출력을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핵심이 뭐냐, 엔진이 커진 것도 있지만 이 P0 모터를 삭제시키고 P2와 엔진 사이에 P1이라는 자리로, 이 P1 자리로 모터가 이동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 P0가 P1으로 오면서 뭐가 달라져? 이 P1 모터의 출력도 자체적으로 더 커지기도 했을 뿐더러, 얘는 더 이상 이제 알터네이터처럼 발전기처럼 벨트로 묶이는 게 아니라 엔진에 직결돼서 붙어요. 이제는 엔진의 시동을 담당해주고 약간의 출력을 서포트해주던 그 모터가 P1 자리로 와서 사이즈도 커지고 출력도 커지고 직결로 붙어서 결과적으로는 걔 또한 더 커진 엔진의 배기량 출력과 합산해서 더 큰 최종 합산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P2 모터, 원래도 달려있던 그 모터의 출력만 딱 놓고 보면 기존이랑 큰 차이가 사실 없거든요. 동일하다 보니까, 그러면 P2 모터의 출력이 기존이랑 같은데 그러면 엔진만 2.5로 바꿨다고 차가 뭐 얼마나 더 잘 나가겠어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P1도 출력이 더 커진 상태로 모터가 하나 더 붙어준 거기 때문에 확실한 차이가 나고 리스폰스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차량을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두 대를 붙여가지고 비교 시승도 좀 했어요. 물론 영상은 연비 위주로만 좀 비교되는 모습이 나가기는 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소렌토랑 이 펠리를 섞어가지고 타보잖아요. 오히려 펠리가 차가 더 잘 나간다. 무려 얘가 공차 중량이 지금 400kg가 더 무거운데, 400kg가. 자, 그래서 출력을 좀 정리를 하면 저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출력이라고 보는데, 단지 조금 출력이 높아진 수준이 아니라, 솔직히 어제 이제 새벽에 고속도로도 많이 쏴보고 했는데 뭐 한 150 넘겨서 그 한참 이상까지도 지치지 않는 모습 정도까지는 확인을 했다. 그래서 현대가 얘기했던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단지 효율만 잡은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고성능까지 생각하겠다 라고 말한 그 얘기가 그래도 뼈가 있는 얘기였구나 정도는 제가 확인을 했다. 그리고 요거를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최근에 혼다의 파워트레인 시스템 그리고 르노의 그 꼴레오스에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 이런 애들을 보면은 뭔가 좀 더 하이브리드지만 모터의 출력을 더 키우고 엔진은 마치 무슨 EREV처럼 발전기 역할로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전기와 모터만 가지고 주행할 수 있는 레인지를 대폭 넓힘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정숙성과 주행 감각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꼴레오스나 이 혼다 차량들을 타보면 확실히 완전 저속 영역대, 뭐 0에서 한 60까지는 진짜 막 모터로만 막 계속 다니는 느낌이니까 너무 전기차스럽고 부드럽고 좋지만, 확실히 그 이상의 영역대에 올라가서 혹은 차량 중량이 무거워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무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차가 너무 안 나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단 말이야. 고속 영역으로 올라와서 확실히 좀 출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데, 왜냐면 엔진 개입을 그만큼 최소화해놓고 엔진을 발전기로만 쓰는 세팅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확실히 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걔네들과는 다른 방향의 세팅을 가지고 있다. 하이브리드지만 출력, 가속 성능을 해소를 했다.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좀 느껴지는 그대로 좀 전달을 드리고요. 두 번째, 출력 그래 좋은 거 알겠어, 차 잘 나가는 거 알겠다. 근데 어쨌거나 하이브리드잖아. 그럼 연비가 최소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렌토랑 연비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영상이 올라갈 때 그 영상이 아직 안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스포를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살짝만 좀 스포를 하면 두 대 똑같이 붙여서, 소렌토는 안타깝게도 이제 2륜 구동 모델의 19인치 휠, 그리고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4륜 구동의 21인치. 물론 스펙이 좀 너무 얘한테 좀 불리한 조건이기는 하고, 두 차량 사이에 공차 중량이 400km나 좀 나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얘가 어느 정도의 효율을 보여주는지 좀 보기 위해서 둘이 같이 테스트를 했는데, 120km 주행을 했을 때 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의 최종 연비가 계기판에 찍힌 게 14.6이었어요. 고속도로를 더 많이 타긴 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좀 막히는 구간도 좀 타고 시내 주행도 좀 섞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4.6이 나왔는데, 물론 소렌토는 더 잘 나오긴 했어요. 근데 그것까지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영상이 너무 스포가 많이 되니까 그것까지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을 참고를 해 주시되,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얘 지금 4륜 구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4륜 구동 선택 안 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이번에 저는 이 신형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그래도 도요타처럼 이 4륜 구동 만들 때 이 가운데 프로펠러 샤프트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뒤에다가 모터 하나 추가해서 그냥 뒷바퀴 굴림이 필요할 때는 그냥 뒤쪽에 있는 모터를 구동하면 되는, 뒤쪽에 있는 모터가 또 제동이 필요할 때는 회생제동도 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좀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륜 구동은 굳이 뭐 필요하지도 않고 추천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2륜 구동을 기준으로 이제 또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4륜 21인치 기준으로 해서 연비가 14.6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조건에 만약에 2륜 구동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16까지는 분명히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4륜 구동이 빠지면 무게도 가벼워지는데 그만큼 출력의 저항도 덜 받기 때문에. 솔직히 전륜 구동 차에 무슨 4륜 구동이 왜 뭘 필요해? 없어도 돼. 차라리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낮춰가지고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테스트를 했더니 얘는 14.6, 2륜 구동은 16 나온다 라고 쳤을 때, 비슷한 조건의 GV80 3.5 터보 운전했다. 자주 운전하고 다녀봤거든요. 이건 물론 같이 붙여가지고 비교를 하지는 않았지만, GV80 3.5 터보 고속도로 뭐 100에서 110 항속주행하고 시내주행 좀 섞고 뭐 이렇게 하면은 걔 10에서 11 나오기 힘들어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체감상 운전자가 느끼기에 GV80이랑 가속 성능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런데 연료 효율은 50%가 개선이 됐다. 저는 이 접근이 맞다고 보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얘보다 분명히 연비가 잘 나오기는 했지만 2륜 얘가 16kg가 나온다라는 가정 하에는 얘는 지금 소렌토보다 400kg가 무겁고 4륜 구동이라는 점까지 감안하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이게 문제가 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요. 충분히 성능 대비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비 관련된 것들은 이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륜 구동, 또 산타페, 소렌토, 뭐 그랑콜레오스까지 한번 싹 다 모아가지고 속초 TV를 하면서 또 한 번 그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재미있는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딱 하나만 더, 진짜 이거 너무너무 칭찬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좀 칭찬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관련돼 있기는 하지만 또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바로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다 이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그 힘으로 페달만 미는 게 아니라 차가 판단해서 지금은 페달을 50% 밀고 회생제동으로 50% 제동력을 만들지, 뭐 7대3으로 할지, 뭐 100대 0으로 할지, 0대 100으로 할지, 이거를 이제 차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자식 브레이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식 브레이크의 이 느낌, 이 페달을 밟을 때 이 느낌이 초창기 현대기아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제 많이 점점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여전히 좀 부족한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브레이크 페달 느낌이 굉장히 낭창낭창 거려요. 진짜 정말 그 모나미 볼펜 딸깍딸깍 하는 수준으로 낭창낭창 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갑자기 차가 딱 껴들었을 때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좀 갖다 쫙 올려도
해도 어느 정도 좀 무게감 있게 쫙 쓰는 그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빡빡 꽂히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동승자들이 사실 좀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운전하는 사람도 짜증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완전 저속 상황에서 천천히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 떼다 계속 해야 될 때, 그냥 저희 어머니 타고 다니시는 GV60만 하더라도 와 진짜 뭐 브레이크를 뭐 그딴 식으로 만들어놨나, 진짜 나 정말 진짜 차를 탈 때마다 막 진짜 이게 분노가 막 진짜 자, 그런데 이 브레이크 느낌이 이건 이제 조금 오버하면 거의 완전 그 물리브레이크 느낌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처음에 인풋이 딱 들어가기 시작할 때, 들어간 지 바로 얼마 안 돼서 원래 우리가 내연기관차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 그 이 유압 라인을 미는 이 뻑뻑한 느낌이 느껴지는 요 담력을 정말 이 초반 담력에 되게 잘 구현을 해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 정확히 들은 거는 없지만 아마도 뭔가 새롭게 뭐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롭게 만들어진 요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추정입니다. 만약에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거 말할 때 항상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진짜 느낌이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완전 저속에서 이렇게 가다 쓰고 조금 갔는데 또 서야 되고, 완전 멈춰야 되고, 조금 가다가 또 부드럽게 멈추고, 조금 가다가 부드럽게 멈추고, 이런 상황에 이 초반 담력이 되게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고 브레이크 너무 칭찬을 하고 싶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으로 좀 넘어와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P1 모터와 관련된 것인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원래 기존 1.6 터보 시스템에 들어가 있던 그 P0 모터 있죠. 원래 알터네이터 자리에 있던 그 모터 좀 키워가지고 쓰고 있는 걔가 무슨 역할을 해준다 그랬죠? 걔가 엔진 시동을 켜주는 역할을 해요. 원래는 우리 그 지금 엔진 밑에 그 스타트 모터라고 지금 요만한 거 하나, 아유 죄송합니다, 요만한 거 하나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 세르모다, 세르모다라고 하는 애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엔진 시동 걸 때 낑낑낑낑낑 해가지고 걔가 크랭킹을 해가지고 이제 엔진 시동을 걸었던 건데, 하이브리드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달리는 도중에도 수시로 엔진을 껐다 켰다 그리고 엔진을 키면은 또 엔진을 킴과 동시에 바로 동력으로 힘을 전달해줘야 되는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 걔를 하이브리드 엔진을 세르모타 걸어가지고 딱 악셀을 딱 밟아 그러면 그때 낑낑낑낑낑 걸려가지고 그때 동력 붙이면 그게 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P0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8V 전압을 사용하는 그 커다란 힘이 좋은 그 모터가 벨트로 엔진과 묶여가지고 시동을 딱 걸어야 될 때, 내가 EV 모드로 가고 있다가 모터로만 가고 있다가 악셀을 확 밟아가지고 엔진을 깨워야 돼. 모터는 막 돌고 있어. 막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야. 그 상황에 엔진까지 깨워가지고 엔진의 힘까지 모터에 합해가지고 미션으로 보내서 바퀴로 보내야 돼. 근데 그런 상황에 엔진을 그냥 키자마자 엔진이 막 900rpm인데 빨리 돌고 있는 모터랑 딱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고. 슬립도 나고 충격도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P0 모터가 엔진을 시동을 단지 걸어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했냐, RPM을 순간적으로 확 올렸죠. 순간적으로 RPM을 필요한 위치까지 확 끌어올린 다음에 이 두 개를 붙였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 P0가 이제 P1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오시죠? 원래부터도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던 그 P0 모터가 이제는 사이즈도 훨씬 더 커진 상태로, 그리고 이제는 벨트 타입으로 묶인 게 아니라 그냥 엔진과 직결로 다이다이로 합체가 돼서 언제든지 모터가 엔진에 바짝 붙어가지고 즉각적으로 더 빠르게 엔진을 깨우고 더 빠르게 RPM에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결과 아까는 제가 자꾸 이제 어쨌든 가속력, 요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랑은 별개로 지금처럼 이제 EV 모드로 가고 있다가 악셀을 확 밟아서 엔진을 깨워서 이렇게 붙였을 때 이 리스폰스, 이 부드러움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1.6 터보 시스템은 사실 저기 투싼급에 완벽했다고. 그런데 딱 그 정도로 완벽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달릴 때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정차 상태에서 방금 또 보셨죠?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P1 모터가 엔진을 깨워서 클러치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엔진 플러스 P1 플러스 P2의 힘을 합해서 트랜스미션으로 동력을 쭉 빼는 거거든. 이거는 진짜 운전을 해보셔야 돼요. 자, 지금도 모터로만 가고 있죠? 악셀? 도대체 이걸 어떻게 눈치를 챌 거야? 그리고 일단 계속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기는 한데,
1.6 터보보다 더 조용해요. 모르겠어요. 배기량도 더 커지고 출력도 더 커지기는 했는데 어쩌면 팰리세이드의 NVH 자체가 더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1.6 터보가 들어간 산타페나 소렌토보다 더 조용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 정숙성 또한 요 엔진이 개입될 때 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거에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지금 이제 고성능 HEV 차량이다 라는 거를 좀 깔고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변속이 다운시프트가 좀 느려요. 다운시프트가 좀 느려서, 물론 일상 영역에서 뭐 제가속 상황이나 이런 데서 뭐 답답함을 느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엔진을 부드럽고 빠르게 개입을 시키는데 다운시프트 되는 속도까지 빨랐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이건 어찌 보면 근데 뭐 좀 욕심일 수도 있죠. 또 출력도 워낙에 좀 이제 만족스럽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원래 P0 모터에서 P1 모터로 이제 모터 위치가 바뀌고 결합되는 방식이 바뀌고 출력이 올라간 결과 이제 이런 플러스 알파가 또 생겼다는 거. 자,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이 P1 모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지 아니면 아직 로직이 100%가 아닌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요, 지금 3일째 운전하면서 분명히 느껴지는 거는 엔진이 개입되고 나서 한 1800, 1900 rpm 정도? 지금 영상으로는 안 느껴질 텐데 살짝 진동이 있어요. 진동이 차가 앞뒤로 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것 같은, 아직 최종 기어를 넣을 속도가 안 됐는데 먼저 넣어가지고 힘 딸려가지고 좀 이렇게 할 때 그 느낌 있죠. 물론 그 정도로 떠는 건 아니지만 굳이 비슷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건데, 이건 이제 완전 추정이에요. 자, 여러분, 원래 엔진에는 이제 엄청난 진동이 있죠. 엄청난 무게 피스톤들이 막 위아래로 이렇게 막 움직이니까 어떻게 진동이 없겠어요. 그래서 이 진동을 없애기 위해서 엔진에는 여러 가지 그 반대되는 힘을 계속 같이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넣습니다. 그게 뭐 밸런스 샤프트라는 걸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스톤이 위로 갈 때 이렇게 그 피스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카운터 웨이트가 걸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박스 엔진은 피스톤이 한쪽 방향으로만 애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카운터 웨이터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더 빠른, 이제 재빠른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들 이제 하는 거기도 한데, 그래서 911이 아직도 그 박스 엔진을 쓰는 거고.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제 현대기아가 이번에 P1 모터가 엔진에 직결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엔진에서 만들어내는 이 고유의 진동, 이런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노이즈들을 모터를 가지고, 모터가 이 반대되는 움직임으로 요걸 또 이제 상쇄시키겠다. 그 밸런스 샤프트 카운터 웨이트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아무튼 이제 P1 모터를 넣어서 이제 그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나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여기 특정 구간에서 만들어내는 이 진동이 혹시 그 삑살나는 거 아닌가.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기아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모터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해요. 그 E-Ride 시스템이 대표적인데, 이제 걔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앞바퀴가 방지턱을 넘고 나서 바닥에 처박히잖아요. 그럼 이 처박힌 상태로 뒷바퀴까지 넘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더 꿀렁거릴 거고, 결국 뒷바퀴까지 다 터고 넘었을 때 이게 이렇게 꿀렁하는 느낌이 드니까, 이제 현대기아는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은, 이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이 모터가 자동으로 사람이 악셀을 밟지 않아도 방지턱을 넘은 다음에 앞바퀴가 이렇게 딱 처박히는 타이밍에 모터를 앞으로 싹 움직여주면 앞코가 살짝 내려와 있던 게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살짝 출력을 주니까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방지턱을 넘는 느낌을 부드럽게 만들겠다. 이제 뭐 이런 기능도 넣고 하는데, 문제는 그 E-Ride도 그게 삑살이 나거든요. 그 삑살이 많이 나요. 내가 봤을 때 삑살이 안 나는 케이스가 더 드물어요. 제 기준에서는 카니발을 가지고 방지턱 10번 넘으면 E-Ride가 제대로 적중하는 거 한 3번, 4번? 그럼 삑살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 넘고 난 다음에 모터가 반박자 뒤에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쓸데없는 방지턱을 이미 다 넘고 났는데 앞으로 피칭이 한번 생기는데 이상한 느낌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또 이제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요번에도 조금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뭔가를 넣었다고 했는데, 이거 혹시 그거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해보는 거고. 자, 점프! 고속 범프를 처리해내는 능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안정성도 좋아요. 이게 이번에 제가 화성에 가가지고 그렇게 수치적으로 다 보여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차가 눈으로 봤을 때 저 차는 많이 출렁거리니까 고속 안정감이 떨어지네,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으로 차가 얼마나 눌리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S클래스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급차선 변경 해봐. 걔가 얼마나 출렁거리나. 뭐 롤스로이스 컬리너는 그러면 뭐 쓰레기야? 죄송합니다. 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고속안정감은 눈으로 보고 차가 얼마나 출렁거리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뒷바퀴 한쪽에 들린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도 극한의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고, 저런 고속범프에서 차가 확 떴을 때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착지를 터치다운을 해서 또 그 다음에 바로 있을지 모르는 급차선 변경에 차가 움직여줄 수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사실 팰리세이드 하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뭐 훌륭하다. 차라리 문제가 된다면 난 이런 거 진짜 문제라고 본다. 뭐 어떻게 케이블을 이렇게 꽂으라고 만들어 놓냐고. 그리고 공식 액세서리를 이런 걸 주는 게 말이 돼? 난 이런 게 더 정신 나간 거라고 봐. 아무튼 그래서 정리하면, 방금 제가 지난 저 고속범프가 차가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뜨는 고속범프거든요. 저기 이게 양옆이 다 그런 도로인데, 그 콜레오스 차주분들은 나보고 아직도 와가지고 나 그거 주작이라고 뭐 계속 이렇게 개 거품들을 무시는데, 그게 주작이면 저기 그 르노에서 가만 안 있었겠지. 그리고 도대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뭐 무슨 나한테 무슨 어떤 흑막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주작까지 해가면서 그런 추태를 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는 2.5 터보 때도 팰리세이드의 승차감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했던 사람이고, 그 기본 궤는 지금 이 차량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 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번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신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스템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를 좀 더 개선해서 트랜스미션의 로직들, 속도, 좀 더 높은 출력들, 이런 것들이 더 가미되고 한다면 진짜 이 하이브리드를 가지고도 고성능 차량, 뭐 심지어는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N 브랜드 차량에도 이 엔진이 적용돼서 뭔가 또 이런 재밌는 것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이고, 팰리세이드는 뭐 원래도 뭐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으니까 물론 이런 여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납 공간과 이 큰 차의 수납이 도대체 이게 뭐냐고, 여기를 어떻게 쓰라고, 만든 거야 도대체. 손도 안 들어가, 뭐 깊은 것도 아니야. 이게 뭐냐고, 이거 왜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여기 이걸 뭐 들어가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요런 디테일은 좀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어요. 이게 여기 이 스티어링 컬럼 요 사이에 요거 있잖아요, 요 사이로 저 안에 구멍이 나가지고 저기 안에 빛 받으면은 배선이 다 보여요. 물론 뭐 모르겠어. 내가 스티어링 위치를 뭐 유독 뭐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내 눈에만 보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건 어떤 각도에서든 사실 보이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퀄리티가 올라가면은 더 좋은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추가적으로 팰리세이드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들, 저희 빠방 앱에 이제 여러 가지 방들이 있는데 단일 차종으로는 최초로 팰리세이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팰리세이드 관련해서는 저도 뭔가 시승을 한다거나 정보를 알게 되면 거기다가 저도 글도 쓰고, 이제 거기 팰리세이드 차주분들도 종종 들어오셔가지고 놀고 하시는데, 팰리세이드 차주분들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빠방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 뭐 더 얘기하고 싶다, 아니면 뭐 네 얘기 뭐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 다 빠방 들어오셔가지고 얘기해 주시면은 거기서 또 계속 소통하시죠. 네.